예, 시간이 돼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 길사노프 시어렘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 예, 제가 약간 그 텍스트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BT가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제로고요. BT 프라임은 그걸 약간 시프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동일하지만 평균이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BT는 평균이 제로고요. 근데 그걸 BT 프라임은 시프트를 했기 때문에 평균이 제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BT 프라임을 보면 이게 정규분포긴 하지만 평균이 제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매저 하에서는 이게 평균이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매저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 라돈니코딤 데리버티브를 이용을 하고요. 이 라돈니코딤 데리버티브를 이용을 한다는 얘기는 이 BT 프라임이 density 펑션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 오리지널 매저 하에서 BT 프라임이 fx라는 density 펑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새로운 매저 하에서 요 랜덤 베리어블의 density 펑션은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그래서 dq over dp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근데 여기서 x는 BT 프라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BT 프라임으로 이렇게 바꿔줬고, 이 BT 프라임 자리에 x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웨이트라는 게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 스퀘어 t 빼기 세타에 x가 b인의 로케이션이고요. 마이너스 세타 t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 density 펑션이 보면 평균이 0쪽으로 시프트가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는 0이 아닌데 좀 t를 키워볼까요? t를 1로 키워보죠. 그러면 시프트가 좀 크게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시프트가 한 2하고 3 사이, 2하고 3 근처로 시프트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라돈니코딤 데리버티브라는 걸 이용을 해서 매저를 바꿔놔서 봤더니 이렇게 나왔군요. 요거는 이쪽에 샘플 사이즈가 작아서 그래요. 10만이고 B는 1000개고 10만이면 충분한데 10만이면 충분한데 여기서 이쪽 부분이 너무 이쪽 부분이 마이너스 2 이쪽 부분이 너무너무 확률이 적군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쪽에 거의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잘 안 나오는 부분이고요. 시어리티컬하게는 그게 정확하게 리커버가 되는데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시뮬레이션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요거를 1로 하면 샘플 사이즈를 왕창 늘려야겠네요.
예, 그러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예, 여기 이쪽에 아직 스틸 이렇게 지글지글하는 거는 있는데 이게 스틸 샘플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2 이하 부분이 여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정규분포에서 봤을 때 이쪽은 거의 샘플이 없죠. 예, 그래서 샘플 사이즈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러면 요거를 0.2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요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응용을 해 볼 거예요. 예, 증명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 보시죠. 그래서 BT는 정규분포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캐피탈 T고요. 그걸 시프트를 했어요. 그러면 시프트를 하면은 평균이 시프트가 일어나고 분산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라돈니코딤 데리버티브라는 걸 이용을 해서 메저를 바꿔줄 거예요. 라돈니코딤 데리버티브라는 건 뭐냐면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랜덤 베리어블인데 strictly positive 하고요. 그 다음에 적분을 했을 때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라돈니코딤 데리버티브라고 그러고 이 라돈니코딤 데리버티브를 이용을 해서 probability measure를 새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사용하는 라돈니코딤 데리버티브는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 라돈니코딤 데리버티브가 만족하는 성질을 만족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오메가가 들어오면 BT라는 게 결정이 될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게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메가로부터 R로 가는 함수예요.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익스포넨셜 위에 있기 때문에 양의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그 다음에 요 오리지널 메저 하에서 기대값이 1이 되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랜덤 베리어블인데 요 랜덤 베리어블의 기대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나하나 해보죠. 천천히. 오늘은 좀 천천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라돈니코딤 데리버티브가 만족하는 성질 세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스퀘어, 세타 스퀘어 t 마이너스 세타 bt입니다. 요거를 x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요게 라돈니코딤 데리버티브가 되려면 일단 세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해야 돼. 첫 번째로 요 x가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여야 돼요. 그러면 오메가가 주어지면 BT 오메가가 BT 값이 결정이 될 거고요. 세타하고 캐피탈 T는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X 오메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이거 괜찮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오브젝트가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겁니다.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건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스몰 오메가가 들어가면 그게 어떤 숫자 하나를 제너레이트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strictly positive예요. 이거는 뭐 exponential 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positive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성질이 expectation이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죠. 2의 x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BT 값을 x라고 그러죠. 그러면 x가 될 확률이 이렇게 되고요. x에 대한 2차식으로 지수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예, 귀찮으니까 그 부분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써줬고요. 예, 여기까지는 적분 형태로 써줬어요.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 스퀘어 t 마이너스 세타 x 그 다음에 요 density 펑션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적분을 할 때는 지수 부분이 x에 관한 함수로서 완전 조급꼴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나 봐요. 그러면 요거는 평균이 마이너스 세타 t고 분산이 t인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걸 적분을 하면 1이 되겠습니다. 예, 요 계산이 이해가 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임의의 랜덤 베리어블이 이 성질을 만족하면 라돈니코딘 데리버티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돈니코딘 데리버티브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메저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인디케이터 펑션을 이용을 해서 그 expectation을 생각을 해보면 probability of A라는 거는 요 probability measure 하에서 요 적분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여기서 하나 더 써줄까? 여기 써놨네. 중간 거를 제거를 하면 되겠네. 요거를 제거를 하는 게 더 깔끔하겠네요. 예. 그래서 A가 발생할 확률을 오리지널 메저에서
쓴다고 그러면 요렇게 쓸 수도 있고요. 요거 하나 더 써주지 뭐. 인디케이터 펑션을 써서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쓸 수도 있고요.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요 인디케이터 펑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적분 폼 대신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매저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요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dq로 하고 돼 있는데 dq over dp 해서 dp를 또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라돈니코딤 데리버티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디케이터 펑션을 이쪽으로 올려서 한 번 더 써주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의 것과 비교를 해서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했었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해서 뭐 여기가 한 0.7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density 펑션이 잡혀 있었고요. 그러면 요게 확률이 되는데 오리지널 매저 하에서, 그러면 새로운 매저 하에서 확률은 오리지널 매저 하에서 확률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매저 하에서 확률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곱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뭘 곱해 줬었냐면 2의 마이너스 이거를 bt는 사실은 bt 프라임 마이너스 세타 t였고요. 요거는 사실 여기서 x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시뮬레이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특정한 스몰 인터벌에 들어가는 확률, 다시 얘기하면 요 높이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 하면 샘플링을 했을 때 그 샘플링이 거기에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숫자를 계산을 하고 n분의 1로 나눠준 겁니다. 그게 요 히스토그램에서 요 높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매저 하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probability 매저를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요거를 곱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요 dq over dp 요거를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요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디케이터 펑션은 지금 요거 부분을 에스티메이션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거기서의 그 라돈닉 포딤 데리버티브 값, 요 값이 계산이 돼서 곱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산된 높이에다가 우리가 추가로 요거를 곱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시뮬레이션하고 연계해서 요 시어럼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임의의 랜덤 베리어블의 익스펙테이션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은 여기 x에다 그러니까 여기 x라는 지금 랜덤 베리어블의 기대값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매저에서는 어떻게 요 기대값을 계산을 하느냐, 오리지널 매저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지금 이게 오리지널 매저고요. 오리지널 매저에서의 기대를 이용해서 기대값은 이 오리지널 랜덤 베리어블에다 추가로 이 라돈닉 코딤 데리버티브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곱해서 x 곱하기 라돈닉 코딤 데리버티브 요걸 해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바빌티 메저를 새로운 프로바빌티 메저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길사노프 시어럼은 이렇습니다. 좀 전에 여기가 훨씬 더 깔끔하네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매저에서 BT 프라임은 평균이 0이 아닙니다. 분산은 T이고 정규 분포지만, 그런데 이 라돈닉 코딤 데리버티브를 이렇게 정의를 해서 새로운 매저 Q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 새로운 매저 하에서 BT 프라임이 평균이 제로인 정규 분포다 하는 겁니다. 이 시어럼 스테이트먼트 이해되시나? 증명은 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강의 노트 러너스에 좀 전에 올려놨습니다. 오케이. 네, 한번 그냥 해보죠. 오케이. 그래서 Q 매저 하에서 BT 프라임이 x하고 x 플러스 dx 사이에 있을 확률을 계산을 해보죠. 오케이. 그러면 요 이벤트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고 요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 스퀘어 t 마이너스 세타 bt예요. 그리고 bt는 bt 프라임 마이너스 세타 t고, 지금 bt 프라임은 x예요. 그러니까 이거 x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요거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 스퀘어 t 마이너스 세타
x 마이너스 세타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dp는 요 영역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dp는 요게 bt 프라임이 x하고 x 플러스 d 세타니까 bt는 요거죠. x 마이너스 세타 t에서 x 마이너스 세타 t 플러스 dx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메저에서 보면 요 확률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거는 요 라돈닉 코딤 데리버티브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라돈닉 코딤 데리버티브 파트고요. 그 다음에 dp 파트가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익스포넨셜 위만 쳐다보죠. 익스포넨셜 위만. 이렇게 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보죠.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 스퀘어 오케이.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 스퀘어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 스퀘어 t 똑같으네요. 그러니까 요게 더블이 되고 여기는 없어지고 근데 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타 스퀘어 t가 있고 여기는 플러스 세타 스퀘어 t가 있고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캔슬 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하고 여기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되고 요 2 캔슬 되고 t 캔슬 되고 세타 x 있고 여기 마이너스 세타 x 있고 그래서 요거하고 여기가 캔슬 되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가 싹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요게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t인 정규분토의 확률 밀도 함수예요. 이게 증명이에요. 여기 이 증명이 이해가 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동일한 계산인데 여기 동일한 계산입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 스타일로 썼고, 요거는 조금 메저 시어리틱하게, 그러니까 요게 발생할 확률을 Q 메저에서 계산한다는 건 요 적분을 하는 거고, 요걸 P 메저에서 적분을 하면 이렇게 라돈니코딘 데리버티브가 들어가는 거고,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 요 라돈니코딘 데리버티브가 이렇게 되고, 요 두 번째 거는 약간 수학적으로 증명했네요. 요거는 그냥 특정한 인터벌, 조그만 인터벌을 상정을 해서 조금 직관적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조금 메저 시어리틱하게는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제가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하는 게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이 노테이션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블랙실즈 포뮬라에서 한번 이걸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블랙실즈 포뮬라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블랙실즈 PD를 설명을 드렸는데, 블랙실즈 PD를 풀면 솔루션이 나오는데 그게 블랙실즈 포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랙실즈 PD가 여기 없구나. 요 블랙실즈 PD를 지난번에 획득을 했는데, 이게 블랙실즈 PD이고요. 요거가 만기 때 주가가 ST가 될 때 여기서 페이오프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게 콜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라이크이고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스트라이크 K고 K콜을 생각을 하면 만기 때 ST가 어떻게 되는 요거를 그림을 그리면 요 K까지는 제로고요. 페이오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 주가가 만기 때 주가가 K보다 높게 생성이 되면
이렇게 페이오프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만기 때 요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거를 풀어서 현재 가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가가 요게 현재고요. 요게 현재 주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미분방 정식을 만족을 하고 타임이 만기 때 언더라잉의 밸류로서 언더라잉에 디펜드하는 밸류로서 요게 요런 식으로 생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을 하는 미분방 정식을 풀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이 언더라잉 어셋의 프라이스가 주어졌을 때 대응해서 현재 이 콜 옵션의 프라이싱을 하겠다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 포뮬라가 있습니다. 포뮬라가 있고 그 포뮬라를 이밸류에이트 하는데 그 포뮬라를 계산을 하는데 이 메저 체인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오늘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을 제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기 때 주가가 있을 거고요. 만기 때 언더라인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페이오프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페이오프를 기대값을 계산을 하고 그러면 그게 만기 때 페이오프의 기대값이고요. 근데 실제 만기하고 지금과의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이 Q 매저 하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Q 매저라는 건 뭐냐면 원래 스탁 무브가 이렇게 되거든요. P 매저에서 스탁 무브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 Q 매저 하에서는 여기가 P 매저 하에서는 여기가 뮤인데 Q 매저 하에서는 여기 R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로지컬 스텝으로 밟아서 나가면은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하는 건지 얘기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드 프로덕트부터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산하는 걸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이라고 불러요. 이런 걸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요 매저를 리스크 뉴트럴 매저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이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 포뮬라를 받아들이고 이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 포뮬라를 직접 계산을 해서 블랙쉴드 포뮬라를 도출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데 콜 옵션인 경우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 맥스 붙여도 되는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ST 빼기 K를 했을 때 양수가 나오면 그냥 그 양수를 받아들이는 거고요. 음수가 나오면 0으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ST가 나오는데 이 ST는 Q 매저에서 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정식은 뮤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R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ST는 어떻게 되냐면 S0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R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콜 옵션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V는 E-RT EQ에 ST-K의 플러스고요. 요거를 어떻게 쓰냐 하면 인디케이터 펑션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ST-K 인디케이터 A라고 쓰겠습니다. 이 A는 ST가 K보다 큰 확률이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요게 양이 되는 이벤트일 때 요게 1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0이 됩니다. 요 인디케이터 펑션이 그 페이오프가 발생하는 경우에 1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인디케이터 펑션 때문에 요 플러스가 없어져도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좀 정리된 강의 노트를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콜의 프라이스인데요. 콜의 현재 가격인데 그게 지금 요게 옵션의 페이오프고 만기 때 페이오프고 그거를 Q 매저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자율로 할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인디케이터 펑션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쓴 것이고요. 제가 아까 노트에서는 A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ST하고 요 인디케이터 펑션하고 붙은 게 요거고, 그 다음에 요 K하고 요 인디케이터 펑션이 붙은 게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식이 블랙쇼즈 포뮬러입니다. 그래서 요 맨 마지막 식을 제가 그 메저 체인지를 통해서 계산을 해 보겠는데 트릭이 좀 더 필요하군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물어보세요. 원종현만 오케이 하면은 오케이인 것 같은데. 오케이. 네, 오늘 전체 출석으로 한다고 그랬고요.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 있는데 요 probability하고 요 expectation하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하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래서 Q 요거를 계산을 하죠. 요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Q 매저에서 ST가 S0, 2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이니까 이런 건데 S0를 이쪽으로 옮기고
로그 취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옮겨주고,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주고, 그러면 BT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요게 정규 분포고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t인 거니까 여기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기본 로직이고요. 예, 보시죠. 오케이, ST가 K보다 크다는 거는 요 ST는 S0 2의 R-2분의 1 시그마 스퀘어 T 플러스 시그마 BT가 K보다 크다는 거고요. 이거 정리를 쭉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 아마 BT가 마이너스 이거보다 크다 그거로 나올 텐데 이 정규 분포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냥 쭉 계산을 하면 BT가 이렇게 있으면 뭐보다 크다 그렇게 계산되는데 요게 시메트릭하니까 요거보다 작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S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표준정규 분포니까 요게 표준정규 분포니까 요게 표준정규 분포의 큐뮬레이티브를 큐뮬레이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만 다시 볼까요? 예, 저거 시메트리 이용해서 바꿔치기 하는 것 같은데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 S0 R-2분의 1 시그마 스퀘어 T 플러스 시그마 BT 로그 K고요. 여기가 로그 S0 까지 가봅시다. 마이너스 R-2분의 1 시그마 스퀘어 T 시그마 나눠주고요. 스퀘어 루트 T로 나눠주고 그러면 이게 표준정규 분포예요. 그러니까 뭐보다 크다인데 그거는 요거보다 작다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작다로 바꾸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S0 원래 K 오버 S0인데 S0 오버 K가 되네요. 그래서 이게 표준정규 분포니까 큐뮬레이티브를 써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D1인가? D2인가 그럴 거예요. D2네요. 여기가 플러스인 게 D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게 D2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됐죠? 요게 마이너스인 걸 거예요. 그래서 요게 D2고요. 플러스가 D1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계산 요 계산 설명드렸는데 요 계산이 이해가 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 BT 마이너스 시그마 오케이. 요거를 보죠. 메저 체인지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리스크 뉴트럴 메저인데 거기서 새로운 메저를 사용할 거예요. B 프라임이라고, Q 프라임이라고. 그래서 지금 걸사노프 세렘이 B 프라임 T BT 플러스 세타 T가 브라우니안 모션인데 라돈니코딘 데리버티브가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 스퀘어 t 마이너스 세타 bt 요런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메저를 여기 마이너스 세타 대신에 지금 기존의 메저가 q입니다. 기존의 메저가 q고요. 기존의 메저가 q고 새로운 메저가 q 프라임이에요. 그런데 여기 세타 짜리에 마이너스 시그마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타 짜리에 마이너스 시그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BT 프라임이 BT 마이너스 세타 T고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메저에서 브라우니안 모션이 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메저에서 표준 정규 분포예요. 평균이 제로. 근데 이게 2분의 1, 여기가 플러스 시그마 BT 이렇게 되겠네요. 왜 이렇게 메저 체인지를 하느냐? 그거는 묻지 마세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저 체인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메저 하에서 요거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EQ, ST, 요거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적분 형태로 쓰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새로운 메저에서 계산을 하려면 새로운 메저에서 계산하나? 새로운 메저에서 계산하려면 이걸로 해야 되는데 봅시다. 그러네. 새로운 메저 잠깐만. EQ
아니죠? 잠깐만요. 예, 예, 예. 지금 요게 이제 새로운 매저에서 계산하는 게 예.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건 Q 매저에서 계산을 하는 거죠. Q 매저 하에서 계산을 하려는 그런 거예요. 보시죠. 예, 헷갈리네요. 지금 Q 매저 하에서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Q 매저 하에서 이렇게 그냥 한 거고 지금 상수 부분은 빼낸 거고요. 상수 부분은 빼낸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상수 부분은 빼낸 거고 지금 요거를 쓰면서 합시다. 그래서 EQ ST는 S02에 R-2분의 1 시그마 스퀘어 T 플러스 시그마 BT고 요 이벤트는 A라고 하겠습니다. A라는 이벤트라고 하겠고요. 그러면 여기 S0 밖으로 빠져나가고 R에 T, E에 RT 빠져나가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라돈 니코딤 데리버티브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스퀘어 T 시그마 BT 인디케이터 A의 DQ인데 이 부분을 라돈 니코딤 데리버티브로 해서 dq 프라임 dq로 인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make sense 하게 된다 그러면 요게 인디케이터 A의 dq 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이 앞에는 그대로 있는 거고, 이게 아이디어예요. 이 아이디어가 이해가 되시나? 그러니까 ST라는 게 S02에 R-2분의 1 시그마 스퀘어 T
플러스 시그마 BT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수 부분을 밖으로 빼낸 거고요. 요 익스포넨셜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라돈니코딤 데리버티브로 인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probability measure를 정의할 수가 있고 그 새로운 probability measure 하에서는 요게 요렇게 되는 겁니다. 원종현만 오케이 하면 나는 오케이. 이해 안 되는 부분 얘기해 주시고. 오케이, 굿. 그래서 여기서 익스포넨셜 파트를 보면 요 익스포넨셜 함수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기존의 거랑 뭐가 바뀌었냐면 요 부호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호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메인 아이디어는 요걸 라돈니코딤 데리버티브로 보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만 다시 떼서 볼게요. 그 아이디어는 요거를 라돈니코딤 데리버티브로 보겠다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그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메저 하에서 BT-시그마 T가 브라우니안 모션이 된다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정규 분포가 된다는 거예요. 평균이 제로인. 그래서 이렇게 됐고, 요거는 그러면 새로운 메저 하에서 expectation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메저 하에서 expectation이라 하면 새로운 메저 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건데요. 요거는 still S02에 R-2분의 1 시그마 스퀘어 T 플러스 시그마 BT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메저 하에서 BT가 평균이 제로가 아닙니다. 요게 평균이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시그마 T 플러스 시그마 T 해줘야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 시그마 스퀘어 T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BT 프라임이 돼서 이게 새로운 메저 하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메저 하에서 그러면 요걸 플러스로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아까 거랑 계산이 똑같은 계산인 것 같은데 단지 바뀐 거 아까 우리가 계산을 한 거랑 차이점은 이 부분만 바뀐 겁니다. 이 부분만 바뀌었어요.
아까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STK 이걸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S0 2에 R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스퀘어 T 플러스 시그마 BT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새로운 매저에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요 분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요게 새로운 분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요 부호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되시나?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요게 정규 분포고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캐피탈 T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오리지널 분포 랜덤 베리어블로 볼 때 BT 프라임이 들어가야 됩니다. BT 마이너스 시그마 T인 게 요게 요 새로운 매저에서 요게 정규 분포예요. 평균이 제로인. 오케이. 송수범은 어떤가? 송수범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들어가는 분포가 요 분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분포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요 Q 프라임에서 BT가 평균이 제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매저 하에서는 BT 마이너스 시그마 T가 평균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계산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들어갈 자리가 요게 정규분포인데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제로가 아니에요. 새로운 매저 하에서 여기서 요걸 빼줘야 평균이 제로인 정규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B'T라고 붙인 거고요. 그러면 동일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단지 여기 아까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였는데 여기 보면 여기 계산할 때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리고 바뀐 게 여기가 BT예요. 이게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제로인 겁니다. Q 매저 하에서. 근데 여기서는 BT라는 게 평균이 제로가 아니에요. 이 새로운 매저에서. 이렇게 해줘야 새로운 매저에서 평균이 제로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번 시간까지 계속 얘기했던 걸사노프 스요렘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매저 하에서 BT가 평균이 제로가 아닙니다. 쉬프트를 잘 해줘야 평균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걸사노프 스요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사노프 스요렘이 얘기하는 게 이 새로운 매저 하에서
이 BT가 평균이 제로가 아니에요. 평균이 시프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이게 평균이 제로가 됩니다. 정규 분포는 그대로고 새로운 매저 하에서. 그래서 계산으로 봤을 때 위에서 마이너스가 됐던 부분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요. 그게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D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D2가 나왔고요. 여기 D1이 나왔는데 이 차이는 여기가 플러스냐 여기가 마이너스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계산을 한 거고요. 리스크 뉴트럴 매저 하에서 요거 계산을 할 적에 여기 상수 부분, 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하이라이트 같아요. 요 계산에서. 요 부분이 하이라이트 같습니다. 요걸 계산을 하는데, 리스크 뉴트럴 매저 하에서 ST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수에 해당 부분을 빼줬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만큼을 라돈니코딘 데리버티브로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없어지고 그러면 인디케이터 펑션의 expectation이고 그거는 확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라돈니코딘 데리버티브로 인식을 해서 요 부분을 없애면 요 확률로 대치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라돈니코딘 데리버티브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사노프 시어렘을 설명하겠습니다. 걸사노프 시어렘, 요거는 이제 특정 타임이 고정돼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타임에 계속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뮬레이션을 먼저 보고 CRM을 나중에 해석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뮬레이션 한 코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최종 결과만 보고 그것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그런 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보면 이 브라우니안 모션을 제가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30개를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드리프트가 네거티브 드리프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프트가 얼마로 잡혀 있는지는 코드를 봐야겠는데 세타가 마이너스 1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하는데 요게 지금 세타가 마이너스 1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드리프트 파라메터 세타가 마이너스 1로 되어 있고요. 2년 동안 했고 패스는 30개를 제너레이트를 했고 1년은 1000개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보면 0에서 출발을 하는데 2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브라우니안 모션 위드 요거를 캐피탈 T가 2가 될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면
드리프트 텀 때문에 이렇게 드리프트가 쭉 밑으로 빠지죠. 요 왼쪽 그림이 이해가 되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왼쪽 그림은 그냥 브라우니안 모션에 드리프트가 걸려 있는 걸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30개. 요거를 캐피탈 T가 2가 되는 데까지 시뮬레이션을 30개를 한 거예요.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했냐? 그거는 위에를 볼 겁니다. 드리프트를 좀 심하게 해볼까요? 마이너스 2 정도. 지금 마이너스 2로 드리프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드리프트하는 그 트렌드가 훨씬 강하죠. 마이너스 2니까. 오케이. 뭐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볼게요. 오른쪽 그림을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웨이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줘서 이게 마틴겔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브라우니안 모션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그림이 잘 안 보이네. 마이너스 1로 했을 때가 제일 그림이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다시 바꿨고요. 그러면 왼쪽 그림을 보면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심이 점점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거는 당연한 게 이걸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하면 평균을 계산하면 이게 세타 t입니다. 근데 세타가 마이너스 1이면 평균이 점점 마이너스 t에 관한 함수로 센터가 마이너스 t니까 점점 밑으로 빠지겠죠. 그런 트렌드가 보여요. 근데 오른쪽 그림은 동일한 패스입니다. 동일한 패스인데 웨이트를 다르게 준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줬냐?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센터가 별로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센터가 거의 0에 스테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보이도록 제가 그 코드를 구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그림은 기본적으로 모든 샘플 패스를 동일한 색깔을 칠한 거고요. 오른쪽 그림은 가중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가 많은 거는 진하게 칠했고요. 웨이트가 작은 거는 흐리게 칠했어요. 그래서 오버올 트렌드를 보면 센터가 밑으로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표현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왼쪽 그림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센터가 네거티브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오른쪽 그림은 왼쪽 그림하고 패스는 동일한 패스입니다. 그런데 농도를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의 농도를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큰 거는 좀 진하게 그린 거고, 확률이 약한 거는 좀 흐리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오버올 보면 평균이 스테이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제가 노력을 한 거고요. 그게 이제 길사노프 세렘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코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왼쪽 그린 거 코드 위주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오른쪽 그림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가, 그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요 패키지 2개 사용할 거고요. C도 고정해서 할 거고, 요게 여기 보면 세타가 드리프트 텀입니다. 세타가 드리프트 텀이고, 세타가 1로 했었어요, 아까. 그 다음에 n분의 1은 dt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 over 스퀘어 루트 n은 브라우니안 모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generate dB and drift 이렇게 돼 있고요. n이 아까 보니까 1000으로 돼 있어요. 그게 아마 0부터 1까지를 n등분 했다는 것 같고, 아닌가? 예. 그래서 여기 브라우니안 모션 만들고, 드리프트 만들고, 요거 플러스한 것도 만들고, 이렇게 했네요. 굉장히 복잡하게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코드를 보면, 요게 제로 1을 만들어주고요. 요게 제로 1을 50-50 찬스로 만들어주고, 2를 곱해서 빼기 2를 해주면 제로 1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50-50 찬스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사이즈만큼. 그 다음에 그거를 스퀘어 루트 n으로 나눠주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 오버 스퀘어 루트 n 요게 만들어지는 거, 요게 브라우니안 모션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세타를 n으로 나눠서 이 dB 사이즈만큼 만든 게 드리프트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브라우니안 모션하고, 그러니까 요게 브라우니안 모션, 요게 드리프트, 요게 브라우니안 모션 플러스 드리프트 한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게 dB 틸다라는 게 브라우니안 모션 플러스 드리프트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dB 틸다 그거고, 그걸 큐썸 해줘야지 브라우니안 모션이 만들어지고, 처음에 제로에서 출발을 해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B 틸다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브라우니안 모션 위드 드리프트입니다. 요 B 틸다가. 그래서 요 그림을 만든 거예요. 요 코드가 이해가 되시나? 이게 저가 옛날에 짠 코드여가지고 저가 요새 코드는 요거 1로 해서 짜는데
이거 옛날에 저가 짠 코드여서 액시스 제로 폼으로 해서 코드를 짰네요. 예, 요거는 기존에 많이 짰던 코드들이고요. 예, 그래서 요거를 그리는데 사용을 한 거고요. 예, 요거는 뭐가 바뀌었냐 하면 알파 부분만 바뀌었습니다. 요 알파 부분 여기 그림 그릴 적에는 알파가 1입니다. 그러니까 다 완벽하게 100% 불투명하게 그린 거고요. 요 오른쪽 그림은 확률에 따라서 명암을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나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걸사노프 시어럼을 이용을 해서 이게 평균이 제로로 세팅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게 오리지널 메저 하에서는 이게 평균이 제로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약간의 드리프트가 생겼거든요. 세타가 지금 1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지금 코드상. 그런데 그거를 메저 체인지를 통해서 이거를 평균이 0으로 인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걸사노프 시어렘이 얘기를 하기에 라돈니코딘 데리버티브를 이렇게 세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 스텝마다 요 라돈니코딘 데리버티브가 생성이 되고요. 그걸 쭉 곱할 거예요. 그러면 그 렐러티브 프로바빌리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렐러티브 프로바빌리티를 계산을 할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패스마다 계산을 해줘요. 각각의 패스마다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 스퀘어 dt 마이너스 세타 db 그래서 쭉 더해줍니다. 그러면 각각의 패스에 대해서 요 썸이 계산되고요. 익스포넨셜로 위에 해야 되는데 이게 익스포넨셜로 막 왔다가리 갔다리 하니까 맥스 기준으로 해서 렐러티브하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패스마다 그 익스포넨셜 텀들을 다 곱해주는 건데 익스포넨트로 생각하면 더하기 오퍼레이션이죠. 그래서 각각의 패스마다 그 지수 부분을 다 더한 게 익스포넨트고요. 그 중에 제일 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큰 거를 0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거보다 작은 걸로 나우바리를 세워서 익스포넨셜로 올린 겁니다. 이 코드가 이해가 되시나? 그러면 우리가 30개의 패스를 제너레이트 했는데 각각의 30개의 패스마다 요 30개의 패스마다 요거 곱한 것들이 쭉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기준으로 해서 렐러티블리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샘플 패스가 30개가 제너레이트가 됐는데 오리지널 메저 하에서는 그게 다 이퀄리 라이클리한 아웃컴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여기를 좀 얘기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패스를 30개를 제너레이트 했어요. 패스 1에서 패스 30 이렇게 제너레이트 했는데 오리지널 메저 하에서는 이게 동일한 프로바빌리티예요. 근데
새로운 매저 하에서는 이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알파 곱하기 이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변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패스는 더 가중치가 커질 거고 어떤 패스는 가중치가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나누기를 한 게 맥스 요거가 숫자가 30개가 있을 텐데 그걸 제일 큰 값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제일 큰 게 1이 되고 나머지는 그거보다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Q는 이렇게 되고 렐러티브 Q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맥스로 나눠준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렐러티브 Q는 0하고 1 사이의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파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패스마다 P 메저에서는 동일한 probability를 가졌을 텐데 지금 우리 시뮬레이션상 우리는 페어 코인으로 했기 때문에 다 동일한 확률입니다. 지금. 근데 새로운 매저 하에서는 확률이 달라져요. 확률이 달라지는데 그걸 렐러티브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제일 큰 값으로 나눠줬고요. 그럼 그게 0하고 1 사이 숫자가 됩니다. 이 계산 과정이 이해가 되시나? 근데 이걸 프로덕트로 구현 안 했고 썸으로 구현해서 익스포넨셜 위로 올렸고요. 아마 이렇게 하는 게 뉴메리컬리 좀 더 스테이블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렐러티브 Q 값은 0하고 1 사이 숫자고요. 1이 맥스입니다. 그러면 1이 된다는 거는 제일 확률이 높다는 거고 나머지는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패스마다 요걸 계산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파 값으로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확률이 높은 패스는 진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확률이 낮은 패스는 이게 흐릿하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걸사노프 세어렘의 프로세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고정된 타임에 대해서 걸사노프 세어렘을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고정된 타임이 아니고 모든 타임을 동시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타임을 동시에 생각을 했을 때 동일한 종류의 그 아이디어가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거를 오늘은 시뮬레이션으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여기서 종료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좀 수학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결은 전체 출석으로 했고요. 질문 있으신 분 댓글로 달아주시고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